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 절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덕분에 술, 담배는 많이 줄였는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이 우울증이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 우울증 그 단어만 들어도 제가 다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주부들은 물론 직장인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지금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엔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힐 2대 질병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현명한 대책을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야 산다에서는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제가 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대기업의 면접을 온 20대 나상실 씨. 한껏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성적이 아주 우수하네요. 영어도 수준 어라, 왜 이래? 이거 몸매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 면접 걱정된다. 어이, 면접관 표정이 어째 영 아닌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성적 좋다고 그러시더니 왜 벌써? 이봐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일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사람 빼고 뭐 했어요? 자기관리도 능력이에요. 예? 아니, 나가보세요. 그렇게 심한 말을. 이봐, 괜찮아? 뚱뚱한 몸매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던 나상실 씨. 큰 용기를 내 나온 면접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말았다. 웜에 이게 다 뭐래? 설마 여기서 다 퇴짜 맞은 거요? 네, 얼마 전에 전화드렸던 나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또 떨어졌네. 또 어떻게 면접만 보면 떨어지냐? 5년째 취업이 되지 않는 나상실 씨. 이 모든 것이 뚱뚱한 몸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자꾸만 움츠러든다. 아니, 그렇게 자학할 필요까지야? 뭐야? 설마 약으로 살을 빼겠다는 거야?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자나? 이건 느낌이 안 좋은데. 상실아! 상실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상실이 왜 이래? 이건 미역국? 뭐야, 혹시 생일이야? 46번째 생일을 맞이한 주부 허무한 씨. 오늘따라 유난히 설레는 모습인데. 아줌마, 컨그레츄레이션. 오빠 늦었잖아. 빨리 좀 깨우지. 한 숟가락만 뜨고 가. 밥은 먹고 다녀야지. 뭐야, 미역국 아니야? 엄마 나 오늘 자격증 시험이는 거 몰라서 그래? 진짜 우리 시험 망치면 다 엄마 책임이야. 엄마 책임. 고등학생 아들을 둔 허무한 씨. 반복되는 사춘기 아들의 예민한 반응에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버린 지 오래다. 원래 자기 여기 왜 왔어? 응? 오늘 생일이라 가족들이랑 외식한다 그랬지 않요? 그게 그렇게 됐어. 오늘 이 아줌마가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르는구먼. 아이고, 손이 무거워서 안 나가네. 손이 무거워서. 아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샀어? 못 보던 반지네. 이거 별거 아니요. 얼마 전에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이거 하나 사준 거 아니요. 다이어 하나, 다이어 몇 개 박혔어.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 우리 허 아줌마 오늘 배 좀 아프시겠다. 아이고, 혼자서 왜 그러고 있대. 한숨 가정? 땅 꺼지겠다. 엄마 밥 줘. 네가 차려 먹어. 내가 언제까지 네 밥 차려줘야 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짱나게. 내가 내 집에서 소리도 못 질러? 너는 오늘 같은 날 엄마한테 꼭 이래야 되냐? 갑자기 웬 전화? 어째 불안불안하다. 여보세요? 뭐? 또 술? 아이고, 또 남편이구만.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최근 우울한 감정이 이어지면서 부쩍 예민해진 허무한 씨. 이젠 남편도 아들도 모두 귀찮게만 느껴지는데 생일 축하. 아, 서글프다 서글퍼. 이게 뭐야? 생일인데 남편은 바깥으로만 놀고 아들놈이나 하나 있는 거는 툭하면 화만 냈었고 내 청춘 다 바쳐서 뒷바라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하냐고.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힘든 외로워 씨. 그는 3년째 가족들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 또 왜 그래? 아이고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구먼. 아 불쌍한 그대 이름은 아버지.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전화나 한번 해볼까? 그려 뭐니 해도 가족들이 최고야. 여보. 잘 지내? 애들은? 아직 안 왔어? 돈 떨어졌다고? 금방 붙여줄게. 여보 사실 나 바쁘다고? 여보 나 잘렸어. 몸에 이 고지서들. 이제 돈 못 버는 백수 남편 됐는데.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 직장도 없구나. 외로워 허무한 나상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극복할 수 있겠죠? 오늘 모셨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요즘 뭐 사람들 우울증 하는데 도대체 우울증은 어떤 병인 건가요?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우울한데 병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증이라는 병은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다. 우울하겠죠. 네. 당연히 우울해야죠. 그때는 이제 우울한 것이 정상적인 기분이 되겠는데 그때 기분이 좋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한 감정보다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오래 지속되어 가지고 학생 같으면 학교를 잘 가기 힘들다든가 직장인이 일을 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쌤이 그 임상에서 겪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떤 원인들이 제일 우울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우울증이 존재하고 그 원인도 대단히 복잡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타고나는 그 체질적인 요인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질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는 역시 스트레스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일종의 대처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약간 성격적인 요인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주 심각해지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잘 견디는 분도 있거든요. 약간 성격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분들이 있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적이고 매사에 철두철미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향들 그런 게 문제가 되겠고요. 약간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여성들이 조금 더 취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이 우울증은 조금 손해입니다. 남자들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에 비해서 아주 급하게 일어납니다. 생리를 하게 되고 임신, 출산, 갱년기. 그 출산 후에 우울증 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갱년기에 오고 그 우울증을 막아주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일시적으로 우울증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좀 있어야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혹시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물론 뭐 우울이 심해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전문의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울증이라 그러면 아 기분이 우울해지는 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실제로 오게 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몸도 마음도 이 신체적인 것도 다 우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우울한 기분이 오래 지속되게 되겠고요. 과거에 재밌었던 일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흥미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분으로 제일 문제가 되겠고요. 반대로 신체적인 기능도 다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많이 느려 보이죠. 우울한 분들이 생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면이라든가 식욕에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잠을 들기 힘들거나 새벽에 일찍 깬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너무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되는 분도 있고 식욕도 떨어진다든가 또 많아진다든가 이런 변화가 오는 것들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심해지면 이제 무가치감이 느껴지면서 죽고 싶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다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몸으로 말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우울증의 한 가지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으로 진단이 된다면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심각한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제일 쉽고 제일 중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가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체질적인 우울증으로 우리가 진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는데요. 이유는 이게 꼭 마음의 병이 아니고 최근에 이게 일종의 뇌의 병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아주 어려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이런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우울한 기분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보충해 주는 치료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길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정신치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그런 것을 상담하고 또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대개 우울증 환자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도전해서 바꾸는 이런 훈련들도 같이 받게 되고요. 그 외에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을 개발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환자들은 이 신경과 약을 오래 먹으면은 뭐 바보가 된다, 습관성 중독이 된다. 우울증 약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예,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로. 우울증 약물은 중독성이 없는 약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전문가가 아무리 설명해주고 해도 동네 미장원만 한번 갔다 와도 약을 끊고 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약 먹으면 바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얘기인데요. 실제로 우울증 약들은 비교적 안전한 약들이고요.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 그러죠. 그만큼 흔하고 누구든지 앓고 지나갈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예후가 상당히 좋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 그러는데 약물 치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겁을 안 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울증 약도 저희가 안심하고 복용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이 완치의 개념이 있는 건가요? 완치돼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치료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성질이 급해서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약은 잘 없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 중요한 것은 치료가 된 다음에 오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된다. 네. 이 전제에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이제 정말 잘 극복해서 완치가 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계천 복원 후 서울의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벼룩시장. 이곳에서 우울증을 극복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 바로 행복을 뜨개질하는 여자 정현희 씨다. 우울증은 지금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어쩌면 우울증이 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 또 두 번째 남편 폭력, 그걸 겪으면서 이제 우울증도 깊어지고 여러 가지 뭐 해리 증상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주민센터에서 우울증 진료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알게 됐어요. 한때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혼을 딱 하고 나서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게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결손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키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청소년 상담과에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아이들이 커서 또다시 결손가정의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반듯하게 키워놓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정말 전화로 울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 현희 씨를 바라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옥렬 씨.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 한마디로 행복하죠.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질 때 제가 또 그걸 보고 있을 때 행복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현희 씨.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지금의 남편 옥렬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10년이든 20년이든 네가 남자에 대한 거를 이제 불신을 버릴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첫째는 자식이겠죠. 뭐 자식은 배제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금호동에 위치한 성동구 보건소 분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희 씨 또한 이곳에서 상담을 받은 후 뜨개질 강사로 봉사하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뭐든지 참는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기 표현보다는 참는 거, 버티는 거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당신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정받고 또 당신의 아픔을 이해받았다는 거에서 그것이 가장 포인트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녀같이 되셨잖아요. 과거 자신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며 행복을 뜨개질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 나는 항상 저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못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 사람과 부딪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울증일 때는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맞고 살면, 나는 항상 맞고 사는 진짜 미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존재는 발로 싹 밟아서 죽일 수 있는 벌레같이 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현희 씨는 오늘도 행복을 뜨개질한다. 네, 든든한 남편이 옆에 있어 힘이 되고 또 뜨개질을 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저도 뿌듯한데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누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가끔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챘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충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신 교수,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런 걸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려운 경우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우울증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죽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그렇구나. 사실은 그때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을 앓던 분들이 좀 좋아지면서 약간 에너지가 생길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 주변에 미안하다든가 뭐 고맙다든가 이런 인사를 하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때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자살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어떤 징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든가 이때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우울증이 마음만 먹으면 자연 치유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견딜 수도 없거니와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마음 굳게 먹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울한 분한테 자꾸 힘내라 그래요. 아, 기분 좋아져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지질 않죠. 불안하면 불안해하지 말라. 물론 잠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든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든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좋아진다. 이런 접근은 환자분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혹은 내가 그것조차도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 저런 생각이 들면 참 우울하겠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자세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울증도 우리 생활과 직결이 되는데 선생님, 우리 생활 습관을 평소에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겠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역시 뭐 생활 리듬을 잘 가져가라. 저는 신체 리듬이다 그러는데 그걸 잘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잘 자고 낮에 많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죠. 특히 낮에 역할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소중한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또 햇빛이 많이 없을 때는 햇빛을 많이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받게 되면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어서 우울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평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훈련이겠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잘 승화시키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건강해지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훈련들을 하시면 우울증 예방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요즘 많이 추워서 움츠러들고 밖에 잘 안 나가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강북 삼성병원 신영철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역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몸을 자주 움직인다면 마음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은 습관을 만들고 또 습관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밝은 마음, 밝은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병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